안녕하십니까? 우리 7월달 문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학교 복원하고 지역사회 3장까지 시험을 봤죠. 그래서 학교 복원 책 이론선 차례 9페이지 한번 볼까요? 9페이지를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7회에서 9월은 진짜 합격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죠. 10에서 11월.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거든요.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월은 사실 좀 빨리빨리 그래 하여튼 좀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이 7, 9월은 더 중요한 거죠. 7, 9월에 어떻게 네. 네? 아, 마이크 가까이요? 됐어요? 음. 그래서 7, 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이제 합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7, 9월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7, 9월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는 문제 중심에서 정확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요, 이론서 막 뭐 해독수를 빨리 늘렸다 그런 분도 많이 봤지만 정확성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그래서 제가 7월에 시작해가지고 인천 차석 선생님 한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기출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노트 그걸로 스터디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기는 시험에 나올 것만 정확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고득점을 해요. 주로가. 그리고 이제 이론서만 됐다 이게 보기만 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중심의 어떤 정확성은 7, 9월에 진짜 해야 돼요. 특히.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 암기노트는 기출이잖아요. 기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정확하게 자동화를 해줘야 되죠. 자동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 기출 문제집, 거기에 기출 분석 리스트 있잖아요. 기출 분석 리스트.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는 이제 드릴 거예요. 기출 분석 리스트를. 그것도 이제 올해 국시까지 제가 넣는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물로 드리잖아요.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인출을 자꾸 하시고, 이거 다니면서 백지노트. 그래서 백지노트 안 보고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책 보고 쓰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책을 안 보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들이 나한테 옛날부터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 키워드가 뭐냐고 나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키워드가 뭔지. 백지노트를 해야 키워드가 뭔지를 인지하게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기출문제 리스트하면 이제 주제가 딱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쓰려고 할 때 뭐를 먼저 써야 될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키워드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먼저를 시도를 해야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이론서 보고 이게 키워드구나 하고 내가 인지를 하고 그 밑줄을 크고 하면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7, 9월엔 특히 이론서만 됐다 파는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인출 중심으로 그렇게 정확성을 높이면서 틀려야 정확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틀렸다고 해서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틀려봐야 그게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우린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의 정확성은 네, 단순화예요. 단순화. 아시겠지만 복잡하면 이게 인출이 안 돼요. 암기도 안 되고. 그 단순화 하려면 이제 구조화, 내용에 대한 구조화, 그리고 청킹이 가능한 건 청킹을 해줘야 되죠. 청킹. 그래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작업.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많이 힘을 써요. 그리고 사실 이해가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해는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화와 구조와 이 청킹, 이게 같이 가줘야 이 많은 내용을 바로바로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7월에서 9월은 여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습 위주. 예습도 중요하지만 예습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딱 암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차례 9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차례 9페이지. 여튼 7월에서 9월은 이론서부터 보는 게 그건 전 정말 비추예요. 이론서부터 보는 거는 비추이고, 여튼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그거를 하세요. 중요한 거를.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기노트나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인출부터 하고, 인출이 안 될 때는 이론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정확성을 높이는 거. 그걸로 학습하는 게 제일 시간이 좀 걸려요. 이론서만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죠. 얘에 비해서는. 얘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그게 더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가는 거예요. 장기 기억까지 가고 그렇게 이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11월이 조금 수월해요. 네, 그러면 학교보건 차례 9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보건하고 지역사회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보건, 네, 거기서 보면 학교보건 쪽에는 이제 학교보건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가 있죠. 법규. 하고, 이제 안전관리. 하고 간염병이 이제, 학교보건에 들어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보건 이쪽에서, 학교보건은 한, 2개 정도? 2개 내지 문제가 3개 정도 나와요. 작년에는 법규가 2개씩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규는 올해도 2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법규가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됐어요. 그리고 감염병에서도 한 문제 이상은 나오겠죠. 지금 감염병. 그래서 네, 학교보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얘들이죠, 사실은. 얘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보건의 사업에 어떤 애들이 있어요? 학교보건의 사업에는 우리가 시력하고, 그 다음 이제 구강하고, 그리고 비만하고, 영양하고, 운동하고, 인터넷 중독. 이게 학교보건 사업에 있거든요. 학교보건 사업.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를 뽑으라고 하면, 인터넷 중독. 이게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인터넷 중독이 중요하죠. 인터넷 중독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비만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만 단독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요즘은 다른 이론이라든지 다른 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요즘은 문제를 내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뭐 시력하고 구강 같은 경우는 고전적으로, 구강도 사실 구강하고 시력도 나온 지 얘네들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시 재반출될 가능성도 있는 영역이 되어지는 거고, 영양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법규는 학교보건법. 우리가 학교보건법이 있고, 이 보건법 안에 규칙하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 있잖아요. 건강검사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올해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많이 개정된 부분은 사실 건강검사 규칙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얘가 건강검사 규칙에서도 시험에 나오겠죠. 개정이 많이 됐고, 보건교사로서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보건에서도 대기오염이라든지 공기의 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냥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이것도 개정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그래서 얘도 이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우선순위는 사실 얘네들이 더 있죠. 얘네들 이 학교보건법이라든지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 더 우선순위가 더 크죠.
그렇지만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얘도 이제 사실 2년 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파트. 안전은 우리가 물리적인 학교의 안전하고 물리적 환경하고 사회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집단 따돌림하고 이제 학교 폭력이 있고, 물리적 환경은 뭐 안전 부분, 뭐 학교 내, 교내 환경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우리가 뭐 소음이라든지 뭐 공기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물리적 환경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 폭력도 법이 작년에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됐고, 또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되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이쪽은 시험에 나오면 이제 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법으로. 그래서 내가 법으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전 쪽도 그냥 항상 그냥 좀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 쪽도 사실 안 나온 지가 거의 오래됐어요. 얘도 꽤 됐죠. 안전 쪽도 거의 7, 8년 됐어요. 안 나온 지. 그래서 그 정도 봐야 되겠고요. 또 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가 그 단계 있죠. 그러니까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방하고 대응 때 해야 되는 거 단계별로 있었잖아요. 그 부분 새롭게 첨가되어졌던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간염병은 뭐 질환으로서는 지금 뭐 우리가 간염병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간염하고 소화기계 간염하고 그리고 이제 모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발열성 질환,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네, 주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얘네들은 항상 중요한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튼 새로 들어간 이런 파트들에서 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7, 9월은 이렇게 큰 그림을 내가 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선생님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잡자.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교시 문제. 그래서 그 답안 중에서 내가 점수 표시가 조금 잘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안 중에서 7번, 1교시 7번에서요. 거기 가만 1점 하고요. 나머지는 기억에서부터 지읒까지 있잖아. 그건 0.5점으로 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다 0.5점이고, 그리고 가만 1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그리고 답안 채점하실 때는요. 채점자 성함을 앞에다가 써주시고, 성함을 쓰시고요. 답안 채점하실 때 우리가 답안은 이제 교환해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점자 성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 내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점수가 어떤지 객관적인 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으면 받는 분들이 되게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멀리서 오고 지금 코로나를 뚫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왔잖아요. 어렵게 왔으니까 답안 채점할 때도 좀 정성을 들여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가급적 제 예시 답안이라든지 우리 배웠던 내용의 답을 한 거를 맞게 하시고, 요즘은 칼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로 쓴 거는 다 틀려요. 우리의 이해한 말로 쓰는 거는 요즘은 그거는 틀려요. 과거 한 3년 전에는 약간 비스무리해도 맞게 해줘가지고 뭐 물칠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한 점수랑 거의 같게 나왔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답안으로 있는 그 키워드가 아니면 그냥 칼체를 그냥 우리도 하는 게
칼퇴를 해야, 틀렸다고 인지를 해야 좀 공부를 더, 복습을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점수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교시가 지금 총점이 52점이거든요. 그래서 점수 저기 총점 썼잖아요. 1교시 52점, 2교시 53점, 3교시 43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빼기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거의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빼기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번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밥 먹고 와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식사하시고요. 그럼 1시 양치도 하시고 1시 45분에 뵙도록 할게요. 네, 1시 45분에.